한국의 개를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름은 설리너이고 영국 런던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를 3마리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 한 마리가 모두 특별하지만 오늘은 우리 제크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만남부터 특별한 아이였거든요. 제크는 진돗개예요. 진돗개는 주인을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합니다. 다 그래서 주인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려는 성격도 강하다는데요. 저는 진돗개에 대한 경험담을 우연히 접하고 언젠가는 꼭 진돗개를 키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본 이야기는 진돗개와 함께 사는 한노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산책 중에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핏불 테리어를 마주치게 됐는데요. 게임 모습을 하고 있지만 길가에서 야생의 맹수를 마주친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노부부는 간담이 서늘해졌죠. 건장한 성인 남성도 핏불 테리어의 숨통을 끊어놓을 작정으로 덤비는 것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견종이다. 노부부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합니다. 노부부의 곁에 있던 진돗개가 자신의 주인들을 지키기 위해 겁도 없이 먼저 다가가 접근하지 말라는 듯 경고를 보냈고 핏불 테리어는 곧 그들 앞에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진돗개는 대형견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대형견이 아니라 중형견이라고 합니다. 그런 녀석이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용맹함만으로 투견인 핏불 테리어를 내쫓다니. 너무 놀라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한번 꼭 키워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키우게 된 진돗개 제크는 우리 집에 가장 나중에 오게 된 강아지입니다. 먼저 우리 집에 살던 두 강아지는 평범하게 우리 집에 오게 됐어요. 아는 분 집에서 성견이 출산해서 입양하게 된 케이스였죠. 제크 역시 지인 집에서 데려온 강아지여서. 제크도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 있었지만 두 강아지와 다른 점은 유독 왜소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 약한 것이었죠. 실제로 다른 강아지들이 신나게 꼬리 흔들고 끙끙거리며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과 달리 제크는 비실비실하면서 잠만 자더라고요. 보통은 가장 건강한 강아지를 입양하려 했겠지만 어째서인지 제크에게만 눈길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크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일단 생각을 더 해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원래대로였다면 더 망설이지 않고 제크를 데려왔을 테지만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할머니였죠. 이전까지 저는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집안의 사정으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제가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저희 할머니 노빠는 강아지를 안 좋아하셨어서 처음에는 나랑 같이 살 거면 걔들은 다른 집 주고 와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강아지를 안 좋아하기도 하시지만 할머니 댁엔 이미 고양이가 둘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 함께해서 그 고양이들은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깨와 고양이가 상극인 것을 걱정하셔서 강아지들을 내쫓으려고 하신 것 같았죠. 기나긴 설득 끝에 두 강아지를 데리고 할머니 댁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와중에 강아지를 한 마리 더 데려오면 할머니가 분명 노발대발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크를 데려갈 수 없다고 지인분께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후로도 계속해서 체크가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얼굴이라도 보자 하고 몇 달 뒤에 제크를 보러 갔습니다. 강아지들은 성장이 빨라서 그런지 엄청나게 커져 있었어요. 제크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다른 강아지들과 달리 의기소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제크가 제 앞에서는 꼬리를 흔들며 안기고 난리더군요. 분명 제가 기억나지 않을 텐데도 그 모습이 너무 눈에 밝혀. 결국 저는 제크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크가 4개월쯤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예상과 같이 역시 할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아이린 2마리로 모자라서 1마리를 더 데려왔니? 지금 있는 개들도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보다는 우리 고양이들이 말이야. 당장 그 개 돌려보내도록 해. 할머니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호통치는 목소리가 크셨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제크를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싹싹 빌면서 간곡하게 부탁드렸죠. 제발 제크와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요. 한국말 중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다면서요. 그 말은 영국에서도 통하는 이야기였나 봐요. 할머니는 제크를 식구로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집에서 쫓아내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집에 온 제크는 전보다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원래 있던 집에서는 강아지들 사이에서 따돌림이라도 당했던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밝은 모습으로 꼬리를 흔들고 다니는 제크가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죠. 새로운 강아지 1마리가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고양이들을 귀찮게 굴어서였습니다. 할머니의 고양이가 싫어하는데도 제크는 자꾸 쫓아다녔고 제 강아지들과도 몇 번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역시 우리 집에 별로 맞지 않는 강아지 같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셨죠. 하지만 제크의 행동은 정말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게 너무 좋아서 한 행동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크가 고양이를 깨무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처음으로 이런 상황을 겪고 당황한 저는 반려견 행동 전문가를 찾아 문의했습니다. 저는 제크가 고양이를 대하는 영상을 전문가에게 보여주었는데 전문가는 의외의 답변을 하더군요. 제크의 행동은 고양이를 정말로 깨문 것이 아니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크의 행동은 공격하기 위해 깨문 것이 아니라 입을 벌려서 그 물체의 입을 가져다 대는 행동 정도였고, 그래서 고양이도 크게 울거나 도망치지 않고 제크를 앞발로 때렸다는 소견이었죠. 하지만 전문가는 진돗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냥개로 키워져 온 동물이라서 평소에는 사냥 본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계속 쫓아다니는 상황이 반복되면 자기도 모르게 사냥 본능이 나올 수 있다며 고양이를 따라다니는 행동을 줄이게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결국 전문가가 가르쳐준 훈련법대로 행동을 교정한 제크는 더 이상 과하게 고양이를 따라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다른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과 지내는 법을 터득한 제크는 점점 더 저희 집 생활에 적응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했습니다. 할머니 강아지들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할머니가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는 것을 눈치챈 제크는 그녀의 눈치를 많이 보았지만 그러면서도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타고난 성격 자체가 애교가 많고 눈치 빠른 제크는 자신을 못마땅해하는 할머니에게도 애교를 부렸습니다. 진돗개처럼 머리가 좋고 영리한 강아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예뻐해줄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아는데요. 상대방이 나한테 당장 호의를 보이지 않더라도 쫄쫄 따라다니면서 애교를 피우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요? 할머니께서도 달라붙는 진돗개가 싫지 않았던 것일까요? 할머니 역시 제크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외출하고 돌아오신 날에는 모든 강아지 고양이들이 할머니를 맞이해주지만 그 중에서도 제크가 가장 열정적이었어요. 다른 강아지 고양이들은 어떤 날은 나와보지 않는데 제크는 하루도 빼먹는 날이 없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할머니를 맞이할 정도니 말다 했죠. 할머니께서 점점 제크에게 마음을 열어가던 중 할머니가 제크에게 홀딱 반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친척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3살 정도 되는 사랑스러운 조카도 함께였거든요. 할머니는 그 아기를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개들과 아이를 함께 두면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마당에서 갑자기 불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후에 밝혀진 것은 누군가가 길을 지나가다 저희 마당 쪽으로 담배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많이 건조해 불이 제법 크게 나는 바람에 모두 뛰쳐나가 불을 끄려고 했죠. 소방차가 오고 나서야 아기가 개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허겁지겁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필이면 개들이 다 커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제크가 아기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세크가 아기 앞에 서서 다른 개들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크는 다른 개들과 이미 친해진 상태였고 망개들이 작은 아기에게 다가가려 하자 다가올 수 없게 으르렁거리고 있더라고요. 제크 덕분에 아기가 무사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얼른 아기를 안아 올렸고 할머니는 사뭇 다른 눈길로 제크를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제크의 매력에 홀딱 빠진 할머니는 이제 정말 손자 대하듯 제크를 살뜰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할머니의 사랑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저에게서 제크를 뺏어오고 싶다는 농담까지 할 정도로 제크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뭐 사실상 같이 살고 있으니 저만의 강아지라고 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 할머니는 지금 집에 함께 사는 모든 강아지 고양이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 눈에는 너무 잘 보여요. 할머니가 제크를 가장 편애한다는 것을요. 애교도 많고 모든 행동이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강아지 고양이 중에서 가장 깔끔을 떠는 성격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더러운 걸 싫어하시는데 제크는 배변도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밖에서 하는데 그걸로 모자라서 집안을 절대 더럽히지도 않아요. 보통 활발한 강아지들은 휴지나 소파를 뜯어놓고 방을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제크는 그런 적이 전혀 없는 거죠. 할머니가 너무 사랑하는 고양이들도 발톱으로 이것저것 많이 뜯어서 지저분하게 만드는데 저와 저희 할머니는 3 강아지와 2 고양이와 함께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크가 없었을 때도 우리 가족은 행복했지만
지금 느끼는 행복이 압도적으로 커서 이전의 행복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예요. 지금까지 노바 할머니를 사로잡은 사랑스러운 진돗개 제크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진돗개는 충성심이 높고 주인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한 견종이죠. 그런데 산책을 하던 한 영국 여성의 진돗개가 주인을 지키지 않고 손살같이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잠시 후 이 진돗개는 맹견으로 유명한 도사견과 맹렬하게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여성은 피투성이인 진돗개를 걱정하긴커녕 은근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 여성은 입양한 진돗개를 학대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얼리스이고 영국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개의 모습에 크게 놀라서 가슴 쓸어내렸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약혼남 윌리엄과 함께 살고 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식을 올리기 전 함께 살고 있죠. 동거를 시작한 뒤엔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만 이어졌어요. 저희는 둘 다 자녀 생각은 없었어서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신혼처럼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동거를 한 지 약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희는 크게 다투었어요. 윌리엄이 빨래를 제대로 두지 않은 것에 화가 났던 거죠. 별거 아닌 일이지만 작은 것들이 쌓이다 보니 터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정도 얘기를 안 하다 보니 이러다 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군요. 저희는 아이도 없고 앞으로도 아이 낳을 생각이 없으니까요. 며칠 뒤 둘은 화해를 했고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걔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았어요. 어떤 부부였는데 저희처럼 아이 낳을 생각이 없는 부부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너무 행복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때 서로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던 마음이 일치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기왕이면 유기견을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생각보다 많은 강아지를 다른 나라로 입양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자주 못 본 견종을 키우는 것도 색다른 행복일 것 같아서 저희는 한국에서 아기 진돗개 믹스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찰리로 지어주었는데요. 제 주변에서 자주 보지 못한 견종이었어요. 처음에는 말랑말랑하게 너무 귀엽게 생겼었는데 점차 늠름한 모습을 갖더니 약간 늑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더군요. 그렇게 애교스럽지는 않지만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와 윌리엄을 따르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듬직한 보디가드가 생긴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찰리가 은근히 야생의 습성이 있는 것 같았어요. 찰리와 함께 캠핑을 간 적이 있는데 이 녀석이 신나서 뛰어다니더군요. 그러다가 우두커니 한 곳을 보더니 갑자기 월월 짖으면서 달려가는데 자세히 봤더니 토끼나 뱀을 쫓아다니더군요. 그리곤 당황스럽게도 뱀을 물고 싸우더니 뱀을 도망치게 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찰리에 대해 좀 더 교육해보려고 인터넷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진돗개는 서양에서 언제부턴가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견종이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찬양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올 정도로 인기가 올라가고 있더군요. 진도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면 공원에서 인기 스타가 된 기분이다. 줄이 풀린 불독이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와서 공포 그 자체였는데 우리 진도가 불독을 쫓아버렸다. 공원에서 지나가는 작은 개에게 덤벼드는 큰 개를 우리 진도가 혼내듯이 짖어서 작은 개를 보호했다. 우리 개가 그렇게 사납게 짖는 모습은 처음 봤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전문 훈련사에게 교육을 좀 받고 싶었는데 진돗개가 서양의 견종이 아니다 보니 진돗개를 많이 접해본 훈련사 자체가 별로 없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유튜브와 인터넷을 찾으면서 공부했어요. 우선 진돗개는 공격성이 좀 있는 견종이더라고요. 저희가 경험한 것처럼 야생의 습성이 남아있고 또 주인에게 굉장히 충성심이 강하다고 하네요. 왠지 모르게 우리를 지키는 것 같고 듬직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 이런 찰리의 충성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키우면서 느낀 점은 진돗개는 정말 영특하다는 점이나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도 사실 머리가 똑똑해야 하잖아요. 교육을 조금 시켜봤더니 앉아 기다려 같은 교육은 금세 해냈고요. 귀도 엄청 밝아서 누군가 집 근처를 지나가면 밖이 잘 보이는 창문 앞에 가서 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산책을 하다가 찰리가 어떤 아이에게 짖어서 아이가 크게 운 적이 있는데요. 그 뒤로는 산책할 때 근처에 아기가 지나가면 천천히 가거나 멈춰서곤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랑 윌리엄이 사이가 안 좋을 때면 마치 화해하라는 듯이 양쪽을 번갈아가며 낑낑거리고 몸을 부비기도 하고 제 옷을 잡아당겨서 윌리엄에게로 끌고 간 적도 있어요.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 과일을 물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요. 사람인가 싶게 똑똑하게 느낀 게 여러 번이죠. 그 덕분인지 찰리는 동네에서 엄청 인기가 많아요. 자주 보기 힘든 외모인데다 잘생기기까지 하고
강아지가 참 침착하고 의젓하다며 다들 신기해했어요. 그러면서 귀엽다고 다가와서 쓰다듬으려고 하면 찰리가 나름 사나운 면도 있어서 쓰다듬거나 예뻐해주지는 못하고 지켜만 보죠. 그런 녀석이 저희 옆에 꼭 붙어서서 지키듯이 서 있는 걸 보면 다들 부러워해요. 어디서 입양할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마음에 쏙 드는 녀석이 마을 사람들 이쁨까지 받아서 저희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엄청 열심히 키우고 관리해줬죠. 사료도 좋은 걸로 먹이고 털이 반질반질 윤기가 흐를 정도로 애정을 줬어요. 진돗개는 실외배변이 좋다기에 이 찰리의 넘치는 에너지를 빼주기 위해 하루에도 꼭 2번씩은 산책을 열심히 하고 집에서도 체력적으로 많이 놀아주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동네에 험상궂게 생긴 막심이라는 체격이 큰 남자가 이사를 왔어요. 덩치가 큰 도사견과 함께 사는 사람이더군요. 막심은 이사 후에 낮이고 밤이고 가릴 것 없이 도사견을 데리고 이리저리 다녔어요. 그러다 저희를 마주친 적이 있는데요. 찰리와 저희를 가리키며 피식 웃더니 갑자기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도사견은 찰리보다 1.5배는 커 보였죠. 어두운 갈색의 도사견이 으르렁거리며 이쪽으로 달려올 듯이 줄을 마구 당겼고 각심이 당기는 힘을 이겨내며 저희 쪽으로 점점 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찰리를 안고 빠르게 집으로 걸어와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것이 분명해요. 조금 더 가까워진 상태에서 그의 얼굴을 봤는데 놀라는 척하지만 전혀 걱정하거나 놀란 표정이 아니었어요. 마치 그는 우리 이쁜 강아지 힘도 좋네 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줄을 당기면서도 즐거워 보이더니 제가 도망칠 때 뒤에서 그의 작은 웃음소리를 전들었어요. 저런 잡종똥개는 어디서 주워오는 거야? 정말 소름 끼치는 견주하게예요. 막심은 어느새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하루는 동네에서 제일 밝은 아이인 케인한테 그 도사견이 달려가려는 걸 막심이 목줄을 붙들었는데 여차하면 큰일 날 뻔했다더라고요. 막심은 아니라지만 이것도 분명 그의 못돼먹은 취미 때문에 그런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확신했죠. 케인은 원래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저희 찰리가 보고 싶어서 자주 놀러오고 또 찰리를 위한 장난감을 스스로 만들어 오기도 했던 아이예요. 강아지들은 천으로 된 장난감 같은 걸 물고 당기는 터그놀이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터그놀이에 쓸 장난감을 선물해준 기특한 아이죠. 그렇게 귀엽고 착한 아이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막심은 분명 언젠가 크게 혼이 날 거예요. 케인은 한동안 겁에 질려서 막심네 집 근처도 안 가고 뒷 밖에 나오면 불안한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고 해요. 저희 이웃 케이시는 저와 만날 때마다 막심의 개를 걱정했어요. 마치 건달처럼 매일 의기양양하며 개를 끌고 다니는데 저렇게 두다가 정말 큰일 한 번 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딱히 법을 어긴다거나 한 것도 아니어서 저희는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죠. 그리고 동네의 이쁨을 독차지하고 있는 저희 찰리도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막 성견이 된 찰리가 혹시나 막심의 개에게 다치거나 할까봐요. 물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강한 존재를 앓고 도망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도사견이 도망치는 찰리를 물면 어쩌나 걱정이 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드디어 일이 터졌죠. 저와 찰리는 집 앞 인도에서 윌리엄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이어폰을 꽂고 오는 윌리엄이 보였죠. 폰을 보면서 오는 윌리엄은 아직 우리를 보지 못했었어요. 흐뭇하게 웃으며 윌리엄을 바라보는데 윌리엄보다 30M 정도 뒤에서 막심을 잡아 끄는 사견이 윌리엄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다급하게 윌리엄, 조심해 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윌리엄은 이어폰 때문인지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저는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드디어 윌리엄이 제 다급한 얼굴과 손동작을 보더니 뒤를 돌아봤어요. 윌리엄 바로 앞에 도사견이 마구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제서야 사납게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드는 도사견을 보고 윌리엄은 깜짝 놀라서 황급히 뒤돌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막심은 마치 간신히 잡았다는 듯 이 도사견과 함께 멈춰섰고요. 미안하다고 하는데 전혀 미안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윌리엄은 화가 나서 항의했지만 그는 그저 미안하다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할 뿐이었어요. 그때 찰리는 달려나갈 듯이 으르렁거리고 뒷발로 일어섰는데 제가 목줄을 단단히 잡고 안아주지 않았으면